자, 오늘 부동산 레시피 주제는요. 전세 살까, 매매 살까? 아주 단순하죠. 자, 제가 왜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냐면요. 요즘 그 매매가가 안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대출 규제로 많이 묶였잖아요. 대출도 못 받고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전세로 살자. 그래서 전세 이게 지금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비중이.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은 어떤 게 과연 현명할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정부 규제로 인해서 매매 수요 실정 그리고 전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꽁꽁 주택 시장 뭐 이렇게 나오죠. 특히 수도권, 이 수도권이 지금 이 매매 그 비중이 이 39.8%가 줄었대요. 수도권이. 그리고 수도권 거래 절벽이 특히 심화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했더라. 전월세 거래량은 뭐 이렇게 각각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뭐 12.7%, 35.1%씩 늘었던가. 지금 집값이 안 오른다는 이런 심리 때문에 안 오를 거란 심리 때문에 내 집 장만을 지금 미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집값이 그렇다면 안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전세로 사는 게 정답일까 하는 겁니다. 86년도부터 2018년 말까지 매년 그 평균 이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의 변화율이요 5.4%씩 정도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5.4% 올랐다 그러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전세가가 매매가가 되는 시기가 한 6년 한 몇 개월 한 2, 3개월 정도 되면은 이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로 바뀝니다. 자, 이 전세 제도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시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시기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전세가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약간 전세가가 지금 빠지는 국면이지만 전세가는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요.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내 집을 장만 안 하고 전세로 살면 2년마다 계속 보증금 올려줘야죠. 이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가 아닌 매매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과연 어떨까? 미국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이 누구에게 정부에서 강하게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줄까요? 그런데 정답은 주택 소유자한테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입자 그리고 우리 서민이니까 서민층에다 이런 어떤 각종 세제 혜택을 많이 줄 것 같은데 반대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미국이나 미국 등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요, 이 자가 보유율,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을 자가 보유율이라고 하는데 자가 보유를 높여서 이 주택을 빨리 구입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 그래서 이 주택을 빨리 구입하게끔 각종 뭐 모기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대부분의 혜택을 줘서 이 집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외국은요, 특히 선진국들은. 그래서 이 주택 소유자들한테 이 집을 구입하는 소유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 세입자보다 이런 얘기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내 집을 장만한다는 건요. 이 중산층 진입의 첫 번째 징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 간에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웃 간의 상호 유대감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각종 어떤 사회 이런 선거라든지 사회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리모델링이나 주택 개량으로 왜냐하면 세입자가 살면은 고치질 않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이 살면은 고치잖아요. 어쨌든 고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택 노후화를 늦추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동네 그런 지역들은 범죄 가능성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소유자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자가 보유율이 6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61%고요.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프로예요? 39%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막 56%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이 좋으니까 전월세로 머물렀던 분들이 집을 구입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선진국 자가 보유율, 평균 자가 보유율이요. 66% 정도에서 70%는 최고 많은 나라가 자가 보유율이 70%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30%는 아무리 이 복지국가라고 하더라도 30%는 결국은 내 집 장만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정부에서 져주는 거죠. 그 서민들을 위해서. 30%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아직 자가 보유율이 선진국 수준에 안 돼 있죠. 6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선진국 수준까지 자가 보유를 높여야 임대아파트를 짓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임대아파트는 뭘로 져요? 세금으로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한 채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2, 3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돈들이 큰 비용으로 다가오니까 자가 보유를 정책을 펴서 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대신 이 다주택자들이 하게끔 만드는 게 선진국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막 대출 규제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을 사게끔 최소한도 내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투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산다고 해서 투자 이게 아니고 내 집 한 채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대책 없는 전세살이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책 없는 2년 되면 또 전세가 오를 거고 또 2년 되면 또 오를 거고 그게 안 되면 또 딴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이 반복이거든요. 물론 내가 지금 들어갈 여력이 안 돼서 전세 사는 거는 당연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전세를 살면서 어떻게든지 내 자금을 모아서 내 집을 꼭 장만하셔야 된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꼭 장만을 하셔야지 이 대책 없는 전세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집 한 채로 거주도 되고 투자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러면 일석이조 아니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게 그렇게 다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거주와 투자는 이 구분을 분리를 하라. 이런 게 이제 원칙인데요. 거주는 내가 편한 곳, 내가 정든 곳, 내가 살고 싶은 그냥 물가 싸고 주변에 정이 많은 곳, 이런 곳들에 거주를 하시고요. 투자는 오를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지 투자, 거주, 가착이 사실상 힘듭니다. 예, 그래서 거주는 편한 곳에 하고 투자는 오를 수 있는 곳. 어디가 오를 수 있느냐. 어디에 지금은 이미 온라인인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찾아내는 게 이 전문가들의 역할이고 또 이 시야를 좀 넓게 볼 수 있는 게 진정한 전문가가 아닌가.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상담을 받아서 뭔가 투자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것들 투자를 하시면은 반드시 성공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리. 오늘의 명언인데요.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 옛날 무슨 산파조 같아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남들에게 이게 이미 뭘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후회하고 남들에게 뒤처지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한번 실패를 우리 재테크도 똑같거든요. 한번 해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 실패했네. 진작에 할 걸 이렇게 했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지나간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카페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